네, 이틀 연속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교육개발원의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학교복합시설 이제 공모 선정이 되면 이제 설계발주하고 이제 시공 쭉 이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꼭 해야 되는 이제 법적인 절차가 이제 사전기획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전기획 그 단계에서 좀 주로 좀 고민해야 될 이슈,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전기획 방향을 어떻게 좀 끌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그 발표해주신 사여 교수님 자료를 이제 텍스트로 미리 보긴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좀 더 우리가 좀 뭐 지역마다 실정은 좀 다 달라서 저희 대도시권도 있고 지방도시도 있고 읍면지역도 있고 한데 저희한테 좀 시사하는 바도 좀 많았었고 또 복합화를 폐교든 작은 학교든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지, 작은 학교 다 없애는 게 맞는지, 살리려면 또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또 농어촌에 아까 그 보건소 뭐 이런 공공청사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좀 시사점이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작은 학교는 뭐 보건교사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아이들 그 보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고민들도 또 하게 되고 해서 생각보다 교수님 여러 가지 시사점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좋았었고, 저희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으려고 교육부랑 협의 중이거든요. 좀 더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또 공모 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뭔가 뭐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보자, 아니면 지원비를 좀 더 주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교육부랑 지자체랑 교육청 분들이랑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2월 10일, 11일 그 양일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가지고 교육부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내년 공모 사업 때는 뭐 일본만큼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은 안에 뭐 빵집도 하고 뭐 이게 많잖아요. 제과점도 하고 BTL로 한 사례였었는데 아까 오이케 중학교가, 저희 나라는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고민하는 지점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근생 정도까지는 다 우리 대학이 그렇잖아요. 대학은 근생 정도 시설은 다 들어가서 뭐 하고 있거든요. 은행이 됐든 뭐 파리바게트가 됐든 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학교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지역의 어떤 공공 편의, 또 주차장도 편의 시설이잖아요. 학생이 꼭 안 쓰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학부모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뭐 요새는 서점 거의 다 없어졌는데 서점이랑 도서관이랑 좀 연계해서 복합시설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유익할 것 같고, 제과점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학부모님이랑 같이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생각의 폭이라든가 복합시설의 대상의 폭도 조금 넓혀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조금 이제 하면 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 단계에 어느 정도 뭐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결정된 다음에 사전계획에서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세부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전기획에서 좀 고민을 해가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사전기획 제도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공공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에 건축기획하고 사전 검토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자문도 많이 하고 법 개정된 이후에는 이제 사전기획도 직접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 사전기획 적성성 검토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기획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법적 조건에 맞는 우리 사업 규모에 맞는 그리고 또 대지 조건에 맞는 기본적인 조건들 지침화해서 설계 발주하면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제안들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전 기획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어떤 가능성을 많이 좀 이게 검토하고 또 지침화하고 그런 것보다는 특히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 또 학교 중에서도 우리 엄청 힘이 세신 학교장님이 계시고 관련된 이제 민간 단체도 들어와서 이제 추진협 사전기획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끌고 가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제한 조건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이렇게 도로에 접해서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고 그것과 이제 교사동이 연계되면 제일 학생들이랑 지역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 학교의 인면을 가린다는 조건 때문에 가장 좀 복합시설의 개념에서는 좋은 위치가 서지 못하고 반대쪽에 이제 대지로 입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한두 개의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 학교에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풀어가기 어려운 교육장님이 같이 추진협의체에 참석하더라도 학교의 특히 학교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투영되고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 기획이 오히려 잘 못 풀어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발 묶여가지고 사업이 조금 더 약간 산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하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교장 선생님 바뀌시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잘 끌고 가보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어쨌든 저희 사전 기획 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학교장 포함한 여러 가지 참여 주체들 학교 의견 지자체 의견들을 조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계 단계 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일 없도록 법적인 조건들 대지와 관련된 조건들 지역의 요구 학교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요 안에서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면 잘 지어져서 운영될 수 있겠다 이런 방향들을 미리 설계 단계 시행착오 겪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공 단계 때는 더 그렇겠지만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방향을 좀 잘 잡아가 보자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사전기획 같이 논의할 참여 주체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 사전기획 성패가 좀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 목차를 5개로 나눴는데 주로 이제 사전기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사전기획을 하게 되면 저희 기관에서 적성검토를 하게 돼 있고 저희 기관이 직접 사전기획을 하면 적성검토를 겸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면제가 돼서 행정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 사전기획하고 적성검토 방향 조금 말씀드리고 저희가 적성검토 주로 어떤 의견 좀 내가지고 설계 발주할 때 이제 지침화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좀 반영돼서 조치 이행됐는지 그런 거를 먼저 이제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전기획 전 단계에
큰 틀의 사업 계획 방향을 사전 기획에서 정하진 않잖아요. 사전 기획 단계에서 어떤 사업 기획 단계에서 어떤 시설의 용도를 어떤 규모로 할지, 뭐 수요 분석도 사실은 사전 기획에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에 해야 그 규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용도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기획 전 단계에서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전 기획에 관련해서 사전 기획 추진 사항하고 이제 현황 분석, 건축 계획 이런 순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기획하고 이제 적성성 검토 방향은 법적 근거하고 대상은 우리 김경환 과장님께서 말씀을 대충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사전 기획 절차하고 사전 기획 주요 내용, 적성성 검토 방향하고 저희 이제 주로 이제 복합 시설 중심으로 적성성 검토 사례 좀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이제 그 사업 기획 또 사전 기획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적 근거는 사전 기획하고 건축 기획, 우리 학교 복합 시설이 그 학교 시설의 성격하고 이제 공공 시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 발주를 누가 하는지의 여부하고 또 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필요에 따라 사전 기획 또는 건축 기획으로 모두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이제 그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 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건 공이 사전 기획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 건축하려면 단계들이 많죠. 어제 가장 힘든 단계인 뭐 중투 얘기도 하긴 했지만, 뭐 협약도 해야 되고 협약이 또 틀어지기도 하고 또 지자체장 내년에 또 많이 바뀌실 텐데 하던 사업들이 이제 온전히 추진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숙제인데, 저희 이제 중간 단계에 이제 사전 기획하고 적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중투를 요새는 중투 전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중투를 끝나고 또 예전에는 또 많이 했었는데, 또 사업마다 사전 기획하다가 중간에 또 중투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법에서 이제 사전에 뭐 이렇게 이거 먼저 해라 저거 먼저 해라 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투나 자투 전후로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확정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고요. 저희 사전 기획하고 건축 기획이 이제 근거법이 좀 다른데, 사실은 사전 기획은 건축 기획 이제 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거의 온전히 대부분의 그 절차라든가 내용들을 따왔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검토 수행 내용하고 우리 검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 대신 사전 기획에 우리 그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분석하는 내용이 좀 주로 들어가 있고, 사용자 참여 설계는 아까 김경환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디까지 깊이 있게 하는 게 맞을지, 진짜 워크숍까지 하는 게 맞을지, 설문조사나 뭐 이런 어떤 그 협의회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을지, 이런 것들은 고민인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학교 교사가 해야 되는 워크숍의 영역하고 건축사가 해야 되는 전문가의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고민은 계속 조금 들고 있고, 우리 사전기획 내용에 보면 학교 복합시설과 관련된 운영 방식, 관리 운영비, 운영 주체 검토도 사전기획에 하도록 돼 있고, 이 내용은 중투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기획에 꼭 반영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투 전에 사전기획을 수행한 다음에 하는 게 좀 순리에 좀 맞을 것 같고요. 적성성 검토는 주로
저희 이제 사전 기획에서 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검토 해야 될 내용들이 충실히 수행이 됐는지를 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관련 기준이라든가 관련 근거나 사례라든가 건축 및 토지 제한 조건,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 설정, 그리고 우리 복합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와 교육의 관계 이런 것들이 검토했는지 주로 적정성 검토에서 좀 하고 있고, 사업비는 주로 산정 기준하고 근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설계비야 그 요율에 따라서 하면 되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조달청의 공공건축 공사비 정보 거기에서 아까 그 어제 타당성 조사에서도 그 근거로 보통 했는지를 보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와 관련된 거, 법적인 조건은 사전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건축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지 현황과 관련된 거, 건축에 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그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 신설학교도 당연히 하지만 기존 학교의 대지에 기존 교사동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대지 현황이 적절히 됐는지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하고 동선 계획이 적절히 됐는지, 기존 교사동과의 영향성 이런 것들은 검토했는지, 기존 교사동이 이렇게 남쪽에 또 짓는 경우, 운동장을 활용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했는지도 좀 보고 있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사실은 산출 근거까지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공간 혁신 사업이든 공간 재구조화든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하면 그 제일 좋은 근거로 되는 게 사용자 그 요구, 뭐 설문조사든 워크숍이든 했더니 이런 걸 요구하더라라고 해서 대부분 그 사전기획 보고서 보면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거의 보고서 전체의 반 이상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차이성도 별로 없고 실제로 지침화 되는 경우도 없고, 또 비슷비슷한 폴딩 도어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 이제 그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는 시설을 공간 재구조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화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 과정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활동들하고 시수하고 몇 명이 모이는지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쓰는지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학이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실습을 몇 시간 하는지, 이론과 실습 비율은 몇 프로 정도인지, 이렇게 그 우리 그 교육 시설은 우리 학생 수가 정해져 있고, 복합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지만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그 특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학교 복합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수도 특정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그 학교에서 이제 주로 쓰는 이제 교육 시설과 관련된 공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체육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만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쓰는지, 그리고 또 어떤 그 경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최소 어떤 규격이 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사 사례를 검토를 해서 규모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산출 근거, 뭐 이용자 수, 이용 시간, 유사 사례 분석 이런 것들을 했는지 보는데, 어쨌든 가장 조금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기획이라든가 지침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고 복합화 사업은 특히 더 마찬가지고요. 유사 사례 분석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수요 분석하고 규모까지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공간별 주요 계획 방향하고 복합시설 운영 계획이 있는지 제가 보고 있고,
위에 쭉 검토했던 내용들이 설계 지침에 혹시 누락되거나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저희 적성성 검토 실제 사례 그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 그 과거에는 학교 외 부지도 저희 인정해서 복합시설 사업 공모 지원도 하긴 했지만 올해는 이제 주로 학교하고 이제 폐교 부지 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의 규모 검토 이런 거를 했는지 그 대부분 체육 그 실내 체육 공간의 2배까지 좀 감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부합되겠지만 요 검토 과정들이 누락돼서 저희가 검토 의견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공사비와 관련해 가지고 증축하고 리모델링 이제 구분해서 공사비랑 기준 단가 어쨌든 그 리모델링은 그 증축비의 60% 이하 일부 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분 없이 공사비가 써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고 설계비는 그 요일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요새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제로에너지 등급 그게 이제 4등급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거를 이제 누락하고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 반영해서 설계비 책정하고 또 인증도 그거에 맞게 받으시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황 분석에서 이제 기존 건물 노후도라든가 구조 안전 사항들 그런 것들 제시하고 이제 강당동이라든가 이제 건물 현황 기존 건물과 이제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현황들이 검토가 이제 누락돼 있을 경우에 포함해서 지침화해서 제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축 복합시설하고 기존교사동의 상호 간섭하고 연계성 검토를 위해서 기존교사동 현황 자료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고 자료 제시도 해야 이제 설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누락된 경우에 저희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정북 1조 관련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데 누락된 경우에 검토 의견 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배치 계획에서도 아까 좀 비슷한 그 검토 의견 내서 반영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지역 개방에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들 누락돼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 계획 관련해서는 공간 계획은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좀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 검토 의견 낸 것 중에 조금 미조치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온 게 있어서 하나 소개드리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학급 교실이 이제 남양 이외에 다른 향으로 좀 배치 그 방향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학급 교실은 남양 배치로 우선 고려할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침화해달라. 그리고 저학년은 동양 배치 가능하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좀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그 이제 당연히 사용자들과 이제 논의해서 결정한 방향이긴 하겠지만 학급 교실이 그 이제 변화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남양이 아니어도 괜찮아서 요건 미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 조치 이행 계획을 제출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초등학교에는 다른 교실 가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학교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서 남양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조치하겠다고 이제 저희한테 회신이 와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당연히 그 남양 위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그 검토 사례들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출 근거를 대부분 누락해서 저희한테 이제 그 검토 요청을 하셔서 관련된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운영 계획도 누락된 경우에 보완을 해서 조치를 이제 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업 기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전 기획
게 이제 들어가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이제 모두 결정이 되고 좀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 기획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 이제 공모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좀 많이 정리되고 확정되고 하는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저희 이제 공모 사업 수립하면서 이런 단계들은 미리 대부분 확정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로 사업 추진하고 운영 주체. 이게 이제 사전 기획 단계 때도 이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하는 그 경험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첫 번째로 썼고 또 예산 분담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그 충주 삼원초 사례도 있었지만 그리고 복합시설 수요 분석도 그 사전 기획 단계가 아니라 사업 기획 단계 때 해야 될 것 같고 부지는 당연히 설정되겠지만 부지 안에 이제 건축 가능 영역도 어느 정도 사업 기획 단계 때 설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전 기획 단계 때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 그리고 운영 방안도 우리 학교 복합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얼만큼 쓸지 지역에서 얼만큼 쓸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그 운영 계획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큰 틀에서 뭐 반반 쓸지 뭐 8대 2로 쓸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이후에 사업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구체화하는데 나중에 흔들릴 가능성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추진하고 이제 운영 주체는 학교복합시설법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각 뭐 설계든 시공이든 뭐 소유든 운영이든 다 이제 협의해서 정하는데 이제 먼저 제안한 그리고 또 그 제안한 그 추진 주체에서 주로 이제 그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이든 소유권이든 서로 간에 이제 분담 비율이라든가 그 설치하고 싶은 용도가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땐 나눠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요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 문제도 그렇고 층별로 나눈다든가 용도별로 나눈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분담도 그 저희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사업비가 정해지면 기간별로 어떻게 이제 사업비를 나눌지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는 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는 사례가 많고 저희 이제 공모 계획에 있는 단가를 그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이제 조달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이 공사비 단가를 이제 활용해서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결정되면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당연히 이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랑 지자체가 이제 교육청이 한 10몇 프로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한 40몇 프로 나머지는 저희 공모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게 좀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복합시설 수요 결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 그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지자체에 이제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학교에 부족한 시설 부족하지 않더라도 수요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별로 이제 도보나 차량으로 갈 수 있는 최소 거리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시설들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 수요 대비해가지고 부족한지 얼만큼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내년에는 그 수요 분석 그 중투를 거치면 수요 분석 운영 계획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고 중투 재검토 비율도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 의견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행안부랑 교육부랑 같이 공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수요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중용무병이 됐든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는데 수요 분석을 좀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사업계획 수립할 때 중투 받을 때 그리고 또 실제로 운영할 때도 수요 기반으로 그 규모를 추정해야 나중에 이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남는 시설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정하는 게 좋은지 저희가 지금 아마 12월까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기획 단계 때 이게 이제 사전기획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인데 저희는 이제 학교 부지 내에 일정 그 여유 부지를 이제 쓰도록 하고 뭐 이제 지하 공간을 강원도처럼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그 대지를 충분히 그 여러 의견을 나눠 가지고 가능성을 최대한 좀 높인 다음에 사전기획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사전기획 단계에서 너무 그 이제 그 한 포인트로 정해진 그 대지로 한정해서 이렇게 대지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용 부지를 최대한 넓혀서 전문가들이 좀 그 사전기획 단계 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유치를 좀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까지는 그 학교 부지하고 학교 인접 부지까지 포함해서 공원이 됐든 뭐 교육청 부지가 됐든 학교 용지로 중복 결정하는 조건, 학교 용지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지금 공모 계획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년 공모 계획까지는 현상 유지를 하려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요. 어쨌든 학교복합시설 법에는 학교 또는 폐교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인접부지, 지자체부지, 공원부지가 지자체부지잖아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활용성은 학교에 피해를 덜 주면서도 지역이랑 학교를 좀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인접까지 포함하면 계속 앞으로도 좀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계속 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사전기획하다 보면 학교에 뭐 운동장이죠 주로 운동장의 전체를 이제 검토하는 케이스가 있고 일부를 잘라서 한정해가지고 이제 사전기획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전체 대지를 놓고 충분히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법적인 검토하고 동선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힘들긴 하지만 저도 겪어봐서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운영 방안도 그 중투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내용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이 세부 시설별로 요일을 정하든 계절을 정하든 시간을 정하든 구체적인 그 운영 계획을 미리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사전 계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전 계획 단계에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큰 틀에서 막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 계획, 사전 계획 전 단계, 사업 계획 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스크린 된 다음에 사전 계획으로 넘어가야 사전 계획 단계에서 조금 더 알찬 사전 계획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전 계획 추진은 저희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협의체 운영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사례 조사는 꼭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용자 요구 조사 그리고 사용자 요구 조사하고 이제 저희 워크숍이나 협의회 형태로 이제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구성이 이제 소규모로 되는 경우는 이제 학교 중심으로 돼서 이제 협의체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넓게 하다 보면 이제 지자체랑 그 민간 그 시설과 관련된 민간 단체든 지역 협의회든 같이 이제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상 협의체 구성은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흔들릴 염려도 없고 뭐 의회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딴 얘기할 얘기도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청 지자체 또 운영기관이 정해졌을 수도 있고 안 정해졌을 수도 있지만 학교도 학교장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그 시설과 관련된 교사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게 훨씬 좋고 지역 주민들도 반드시 이제 들어와야 되고 저희가 이제 사전 기획하게 되면 건축사하고 저희도 이제 같이 추진협의체 들어가서 계속 이제 협의를 하는데 이제 제일 고민이 학생을 포함을 해야 맞는지 우리 그 학교 시설 하면 학생 꼭 포함하잖아요. 그 워크숍이든 뭘 할 경우에 근데 학교 복합 시설도 당연히 학생들이 중요한 사용자 주체이긴 한데 포함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고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담당자와 또 전문가 그룹으로 좀 구성하고 학생 교사도 당연히 참여하고 학생은 어떤 전반적인 설명할 때 조금 그런 데 일부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유사 사례는 저희가 이제 규모 설정할 때도 당연히 참조를 해야 되지만 운영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세부 시설의 이제 과다 여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 사례 답사는 아마 사전 기획 전 단계 때 이미 많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추진 협의체에서 같이 가서 또 보고 질문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수행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용자 요구 조사도 이제 사전에 이제 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하고 교사하고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워크숍을 다 같이 참여하기 힘들 경우에 보조적인 도구로도 쓸 수 있고 그 사업 특성에 따라서 워크숍은 굳이 필요 없고 설문조사 충분히 할 경우에 이제 우리 교육 과정이든 지역사회 요구든 이런 것들 이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으로는 사용자 요구 조사만 설문조사 형태로 충분히 해도 가능한 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 계획의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 정도 확정돼 가는 단계에서 그리고 또 확정된 이후도 좋을 것 같고 각 시설별로 어떻게 어떤 시수에 운영할지를 학교에서 좀 논의해서 그 사전기획 운영 계획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희가 이제 직접 사전기획 수행할 때도 그 교육계획 또 교육활용계획 담아서 사전기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분석은 저희 5개 정도로 나눠봤는데 대지 현황, 건축 가능 영역, 지역 내 이제 유사 시설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 학교 시설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시설 현황하고 학교 시설과 연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는데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학교 시설 현황 분석하고 학교 시설과의 연계 이런 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학교에서 의견을 그렇게 낸 케이스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을 텐데 현황 분석 단계에서 그리고 또 예산 확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시설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연계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대지 현황 분석할 때 우리는 기존 학교 교사동을 대부분 그대로 존치하면서 일부 개축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건축법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기존 교사동과의 그 관계성 이런 분석들이 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우리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올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차량들이 이제 대규모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복합시설이 설치되면 공용 주차장을 지하 통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통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동선하고 지역 동선하고 또 차량 동선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건축 가능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축 가능 영역이 어쨌든 우리 이따가 저희 이제 건축 가능 영역 드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 드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사전 기획 할 때 어떤 배치 스터디도 좀 같이 해볼 텐데 어쨌든 건축 가능 영역을 최대한 좀 많이 주고 이제 기존에 이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한 그 위치가 있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축 가능 영역을 좀 열어놓는 게 좋겠다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전에 사전기획 한 10건 했는데 대부분 건축 가능 영역을 어디로 설정할지 이게 사전기획 하다 보면 가장 큰 이슈고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내 이제 유사시설 검토도 당연히 사전기획 단계 때 해서 인근 유사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시설과 우리 복합 시설과의 연계는 정사정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사전기획 단계 때 직접적인 연결 동선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은 저희 이제 6가지 정도 사전기획 단계 때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배치 동선 계획, 평면 계획, 안전 계획, 공간별 계획 방향, 설계 지침 이 순서대로 사전 계획을 수행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유사사례 배치마킹해서 규모에 맞는 세부 시설 규모를 이제 써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서관은 특히 또 예시로 비율까지 다 나와 있어서 아마 거의 그 틀에서 이제 움직이진 않지만 실제적인 지역별로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프로그램하고 전체적인 사업 규모하고 세부 시설들이 좀 규모 산정까지 해서 잘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좀 검토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시설은 사실은 수업 시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률 고려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체육시설은 또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또 테니스, 배드민턴 코트가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결정할 때 학교 복합 시설이 어려운 게 지역 수요하고 학교 수요를 좀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긴 한데 어쨌든 시간을 나누든 시설을 나누든 해서라도 같이 쓸 수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이제 좀 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배치하고 동선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기존에 이제 쓰던 동선이 있을 테고 우리 복합 시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대량의 차량 동선하고 지역민 동선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 도로 현황하고 우리 학교 교사동하고 또 이제 기존에 개방이 가능한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끼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서 학생들의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평면 계획은 도서관에 필요한 조닝이 있고 이제 교육 시설에 필요한 조닝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닝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중요한 이제 그 조닝하고 어떤 시설끼리 묶어야 되는지, 어떤 시설은 좀 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침화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계획 단계 때 이제 안전계획을 좀 구체화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나중에 실시 설계 단계랑 공사 단계 때 하지만, 저희가 사전계획 설명회라든가 발표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그 많이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의 그 이제 안전 문제하고 공사 중에 우리 아이들이 쓸 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그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어쨌든 나중에 구체적인 그 설계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다시 바뀌더라도 충분히 이런 그 안전 대책하고 학생들 공사 단계 때 5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앞쪽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배치 방향들이 결정되고 세부 시설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그 공간들별로 구체적인 뭐 층고라든가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주요한 공간들은 그런 그 세부 공간 계획과 관련된, 그리고 또 마감재와 관련된 지침도 제시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지침에 담겼는지 확인하고 담기지 않았으면 저희가 보완 요청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사전기획이 하다 보니까 자꾸 제한 조건만 많이 만들어서 건축사나 설계자가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경험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제 사전기획 지원을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자체랑 교육청 그리고 또 저희 모두 조금 더 그 나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진짜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그 생각하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획이 좀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